예, 어떤가요? 발표 잘 했나요? 내용은 어떠셨나요? 괜찮았나요? 이 학생이 내용적인 측면보다도 정말 감동받았던 건 뭐냐면 그렇게 그 법이나 정치에 관심이 없다가 이 활동을 통해서 지금은 정치외교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예, 말 잘하죠. 예,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말도 잘하는 아이였긴 했지만 자기가 직접 한 거잖아요. 자기가 공부하고 했던 부분이니까 되게 더 술술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말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한가요? 네. 이 학생처럼 이런 주제를 선정할 수 있었던 그 계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면 아마 조금은 도움 될 것 같아서 지금부터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 진로 탐구를 왜 해야 될까? 이 부분인데요. 아나운서 지망생이요. 꼭 얘기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하고 같이 진로 탐구를 하다 보면, 탐구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이거 왜 해야 돼?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진로 시간에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교과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보면은 갑자기 자율활동하라고, 교육과정 하라고, 탐구활동을 하라고 하는데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하는 교사도 그렇고 또 그걸 받고 있는 학생도 그렇고 되게 서먹해지고 이걸 왜 해야 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이라도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요. 선생님들 아까 하는 지도하는 방법, 선정하는 방법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잘하고 싶으시죠? 근데 아직 경험이 없으시니까, 그리고 선생님들 특징이 되게 이제 준비를 많이 딱 해놔야지만 또 이렇게 또 펼쳐놓는 스타일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살짝 언급하면은 선생님들이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 학생이 잘 따라오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지도해?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잘 따라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부분, 제 경험상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텐데 시간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은 잘 따라오지 않아도 돼요. 적어도 무엇인가를 한번 해봤다, 해보게 했다, 여기에 선생님들이 만족감을 느끼면 아마 선생님들도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면서 아이들도 해봤네, 다음엔 뭐 해야지, 이렇게만 만들어도 저는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 시간 되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로 시간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시간에, 영어 시간이나 국어 시간에 세특 쓰기도 바쁜데 이거 왜 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요즘에 진로진학 컨설팅을 좀 학교로 다니다 보니까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자율활동이 되게 익숙하게 이런 모습이었죠. 근데 요즘에 이렇게 쓰나요? 많이 안 쓰죠. 그쵸? 선생님들. 네, 아니요. 그쵸? 이렇게 왜 안 쓰냐면 아이들한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학교 특색이 되게 잘 나오게 쓰고 있고, 제가 컨설팅을 갈 때마다 학교 알림이 통해서 학교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보면 정말로 뛰어나서 이걸 어떻게 다 하지? 이걸 정말로 선생님들이 다 하시는 거 맞아? 그런데 정말 다 한 모습들이 세특에 보여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쓰지 않고 요즘에는 정말 진로 탐구라고 해서 자치활동에 창의 주제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이런 활동들을 좀 하게 하는 주제 선택 활동, 단지 자율활동뿐만 아니라 요즘에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로 시간에도 이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율활동뿐만 아니라 진로 시간에도 이런 창의 주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요즘에는 아까 살짝 얘기했던 유연화 교육과정으로 자율교육과정 운영하다 보니까 또 아이들한테 융합해라, 뭐 해라 라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는데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아마 이 강의를 따로 준비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살짝 가려운데 긁어드리려고 제가 왔고요. 제가 아는 건 정답은 아니라 같이 고민하자는 차원이니까 오늘 소통하면서 좀 많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고교학점제 시행되잖아요. 2023년도. 그렇죠? 2023년도부터 1학년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으로 전차 2025년까지 적용이 되는데 아마 그 총론이 10월 달에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강론이 아마 내년 초에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가칭으로는 창의적 체험활동 안에 진로탐구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아마 진로 선생님들이 담당을 하지 않을까 아주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데 할 일이 되게 많아졌어요. 고교학점제 코디네이터 역할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고 진로 탐구도 지도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걸 하라고 하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2년 전에 선생님들은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누구보다 빠르게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한번 지금부터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해야 될 것 같아요. 탐구를. 근데 그거보다도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만약에요. 서울대학교에 BTS 학과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아이가 교과를 가고 어떤 아이가 논술로 갈지는 뻔한 거죠. 성적 좋은 애들이 교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논술 잘 쓰는 애들이 논술을 갈 텐데 학종은요? 학종은 누가 갈까요? 네. 제가 너무 닫힌 질문을 했나요? 덕후들이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최근에 어떤 책에 기고를 했는데요. 그냥 좀 재밌게 한번 글을 써볼까라고 해서 진로 덕후로 대학 가기라고 하는 글을 썼던 것 같아요. 내용 인증 뭐냐면 혹시 덕후라는 이야기 잘 아시죠? 들어보셨나요? 네. 덕후라는 이야기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입덕한다. 즉 BTS에 좋아하게 된다. 그리고 덕질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막 팬클럽 활동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게 덕업일체라고 하는 건데 덕업일치가 뭐냐면 덕후와 직업생활을 일치시키는 거를 덕업일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세 사람이거든요. 첫 번째, 이게 유퀴즈에도 나왔던 친구로 제가 알고 있는데 떡볶이를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동호회를 만들어서 10,000원씩 걷어서 전국을 투어를 다니는 거야. 밀떡과 쌀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기 가서 먹어보고 저기 가서 먹어보고 하면서 너무 좋아서 그래서 만든 회사가 두끼라고 하더라고요. 덕업일체의 그쵸 유퀴즈. 저도 유퀴즈에서 보고 이런 사람 정말 재밌다 라고 해가서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취미로 레고 생활을 시작했던 친구인데요. 레고에 대해서 공인된 16명뿐이 안 되는 레고 작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취미생활로 레고를 했는데 지금 직업이 돼버린, 그리고 자전거가 너무 좋아서 자전거 사업에 대해서는 중고 플랫폼을 만들었던 한 사람까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덕업일체가 아니라 덕과일체예요. 무슨 말인지 혹시 아셨나요? 덕질로 학과를 일치시키자라고 하는 게 제 주입니다. 자, 아까 여러 가지 활동 해야 된대요. 자율교육과정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창체 시간에도 뭐 창의적 체험 활동 말고 주제 활동 해야 되고, 진로 시간에도 이런 거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해줘야 되는 가장 결정적인 거는, 그쵸? 덕질로 학과를 일치시키는. 그거를 좀 해보면 그걸 목표로 하고 진행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덕과 일치, 덕과 일체. 이렇게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학생부 종합전형을 설명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은 너네들 성적보다 조금이라도 성적이 낮은데도 갈 수 있는 이유는 너네들이 덕질을 했기 때문에 그래 라고 저는 설명하거든요.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덕질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이야기들, 동기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에 지금부터 아이들을 성덕하게 덕질을 하게 만드는, 입덕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덕질을 시작하게 만드는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일단 여기까지는 좋은 얘기인데 다른 선생님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거 말고 입시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해줘. 어디 가든지 입시로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입시에 대한 부분들 살짝만 접근하고 가면 빨리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정해진 순서는 없고 그냥 선생님들 분위기 봐가서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선생님들의 진로 기반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진학에 대한 부분은 살짝 좀 뒤로 하고 갈게요. 대신에 빨리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교과 세특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교과 세특 어마무시하게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자, 교과 세특은요.
수업 중에 발생했던 일이나 학생이 발표, 수업, 토론 등에 참여한 일들을 교사가 기록하는 거죠. 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수업 시간에 아이들의 행동을 교사가 기록하는 걸 교과세특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선생님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00명의 아이들을 기록해야 되거든요. 기록 잘할 수 있을까요? 힘들죠. 아까 책 몇 개 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책 쓰는 것보다 솔직히 저 이게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얘가 성실한 안데 이 활동에는 성실했는데 다른 활동에는 성실하지 않았어. 그러면 성실하다고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 요즘 그게 고민이거든요.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고민해요. 쓸까 말까? 어떻게 할까요? 또 문제 해결력이라고 써요. 아이들은 저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 해결 능력을 어떻게 키우는지 확인 가능한가요? 저 되게 고민이에요, 요즘에. 솔직히. 요즘에 학생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웠대요. 근데 아무리 봐도 프로젝트를 전반적으로 보면 문제 해결 능력이 보이지 않아요. 맞아요. 일주일 1시간으로 어렵죠. 맞아요.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계속 보면은 그나마 예전 교과처럼 적어도 한 2-3시간 정도 보면은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다 보니까 모르겠고 그렇다고 믿지 않기에는 또 애들이 또 얘기했으니까 믿어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솔직히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제보다 살짝 과정에서 쓰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래요. 요즘 자소서 쓰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지 이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고민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가능한 한 맞아요, 선생님. 긍정적인 부분만 제가 배우네요. 그렇죠. 긍정적인 부분만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그런데 일단 입시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그냥 이것만 보겠습니다. 자, 다 아시고 계시는 거겠지만 저는 왜 입시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이제 광주고의 안준범 선생님의 특강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교과로 갈 수 있는 점수대가 이렇게 돼요. 즉 한양대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1.07이 합격할 수 있는데 한양대 경제학과의 학종으로는 1.96이 합격하더라고요. 파란색이 교과 전형으로 합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는 커트라인을 선으로 만든 게 이 부분입니다. 덕질을 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여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너 BTS 콘서트장 갈 거야? 안 갈 거야? BTS 콘서트장 갈 거면 넌 교과로 가. 만약에 BTS 콘서트장 갈 거면 다음날 시험 못 보더라도 BTS 콘서트 갔으니까 그 정도로 배운 거야. 그 배운 거를 우리 BTS 학과 가서 써먹으면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저희 학교가 서울여대로 작년에 1.76짜리가 교과로 합격했어요. 잘 보이시죠? 제가 옆으로 좀 빠져야겠네요. 교과로 합격했는데 이 친구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서울여대 합격했어요. 경제학과 합격했어요. 근데 졸업식 날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울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냐고 했더니 자기 사촌이 내신이 1.9인데 한양대 경제학과를 합격했대요. 자기보다 성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합격하는 거 보고 난 다음에 갑자기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는 거죠. 솔직히 면밀히 살펴보면 서울여대가 갈 수 있는 교과의 개수와 한양대가 반영하는 교과의 개수가 달라서 엄밀히 달라요. 그리고 이 친구한테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 친구 열심히 공부할 때 그 사촌은 콘서트장 간 거죠. 그렇죠? 성적을 조금 버리더라도 열심히 덕질을 한 거예요. 그 차이인데 문제는 아이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것도 기계과, 자연 계열인데 이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제가 이 그래프를 가져온 결정적인 이유는 저는 학교에 있다 보니 좀 더 많은 친구들을 좋은 대학교, 원하는 데를 보내고 싶어요. 선생님들도 그러시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진로를 설계하고 진로를 맞게 직업을 갖게 해주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전부는 아닌데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를 좀 도와주고 싶은 게 제 조그만 생각이다 보니 자 1.04가 갈 수 있는 즉 우리 학교의 4%뿐이 가지 못하는 아이를
2점대라고 하면 적어도 이 20명, 10%는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요 정도의 아이를 더 보낼 수 있게 한다면 조금 저희가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그 노력의 시작이 바로 교과 세특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교과 세특을 잘 써야 되고, 교과 세특을 잘 쓰려면 요즘에 가장 트렌드는 탐구 주제를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아마 이 선생님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중학교 선생님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조금 이렇게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그런 목적에서 학생부 같은 경우도, 학종 같은 경우도 요 네 가지를 보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거는, 그렇다면은 저 강사는 학종 그냥 대학 입시뿐이야? 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져온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보는 학종에서 네 가지 평가의 영역 중에서 학업 역량하고 전공 적합성이 가장 많이 보죠. 대중적으로. 그쵸? 맞나요? 서서히 이제 지쳐가시는 건가요, 선생님? 아니죠? 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학업 역량이에요. 학업 역량은 쉽게 이야기하면 성적이죠. 성적이 얼마나 좋은가, 이거를 보는데요. 전공 적합성은 아까 얘기했던 덕질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학업 태도와 학업 위주도 학업 역량 중에 하나인데, 이거 잘 읽어볼게요. 뭐냐면,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학습 전략을 세우는 걸 학업 태도와 학업 위주라고 이야기하고, 이거는 학업 역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사정관들이 써놨던 책들이에요. 그런데 저희 생각해보면, 이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전략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잠깐 다운된 것 같은데 잘 되고 있는 건가요? 화면이, 인터넷이 불안정합니다. 괜찮은가요? 네, 잘 들리시죠? 혹시나 좀 뻑이 생겨서요. 네. 자, 학업 태도와 학업 위주인데, 저는 스스로하고 아까 자기주도성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요즘 아이들이, 특히 일반고에 있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가장 부족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들 아이들한테 학업 지도하다 보면 요즘 뭐가 어렵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제가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단계에서 이게 뭐 더 이상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을 저는 요즘에 못 봤고요. 뭐가 어렵니? 그러면 몰라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몰라요를 이야기하고 이거에 대한 대답은 아니면 해결책을 어떻게 찾냐면 학원으로 가죠. 학원으로 가서 열심히 자기가 무엇이 모르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틀렸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거기서 수업을 들어요. 학원을 가서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몰라 하는지 모른다는 거고, 무엇을 모르다라고 하면 그 옆에서 무엇인가를 답을 옆에서 계속 준다는 거죠. 학원 선생님이든 간에 솔직히 학교 선생님도 그 답을 기다려주지 않고 계속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모들은 무조건 학원을 보내면 다 해결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 아이들이 고민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이 주제 탐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 하면, 제가 그동안 경험을 해봤을 때는, 맞아요. 타인이 대신해주는 경향. 전 그것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고민하는 습관이 부족한데, 맞아요, 선생님? 고민하는 습관이 부족한데 우리도 그런 수업들을 하고 있지 않나. 아이들한테 탐구 주제를 정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선생님들이 이 탐구 주제를 정하려고 하는 이 수업을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 일부는 탐구 주제를 주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은 아마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이 선행된다라고 보면 자기주도 학습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될 것 같고, 제가 중간중간에 끊는 이유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채팅 올라오면 꼭 읽고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오늘은 제가 진짜 오래간만에 선생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기분이 업된 것 같아요. 괜찮죠? 이렇게 해도요? 선생님들 아시잖아요. 벽 보고 얘기하는 거. 네. 맞아요. 제가 힐링을 받고 가는 것 같아요. 공감해요. 저만의 생각이 아니군요. 좋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해준다면
맞아요, 선생님. 그게 학종으로도 도움되고 학업 성취도에도 도움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제일 주제를 얘기할 때 교과 세특 이야기하기 전에 진로 호기심이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호기심이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자기주도성이 없어서 그러지 않나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아까 BTS 보여드렸을 때 저는 애들이 호기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재작년에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발문을 잘못 뽑았는데 너네들 관심 분야에 대해서 자유 발표를 해봐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아이가 오버워치라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시간 제한도 안 두고 발표하라고 했는데 애들이 자기 진로에 대해 발표하는데 한 아이가 오버워치에 대해서 갑자기 파워포인트를 진짜 잘 만들어 오더니 진짜 40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설명을 잘했냐면 제가 그날 바로 오버워치에 가입을 했어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게임이 재밌는 게 아니라 그 친구의 설명이 너무나 재밌어가지고선 와 정말 내가 가입해보자마자 해서 가입할 거야. 그래서 4만 얼마를 들여가서 가입을 했었는데 아이들이 호기심이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호기심은 있는데 학교에서 호기심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 같고 아시잖아요. BTS 덕후들 그리고 다른 덕질할 때 엄마가 아무리 휴대폰 하지 말라고 해도 다음 영상 보고 다음 내용 보고 심지어는 뭐 스토커짓까지 하는 안 좋은 거긴 하지만 그 일정까지 보는 그런 열정과 호기심이 있거든요. 그 호기심을 교실로 가지고 오게만 만들면 어떨까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괜찮지 않나요? 그쵸? 그 방법을 찾는 게 과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답은 나오지 않았는데 선생님들과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쭉쭉 넘어가도록 하고요. 전공적합성은 그런 전공과 관련된 덕질을 전공적합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른 이야기도 많으니까 영상 다 패스할게요. 선생님들이 너무 반응이 좋아서 영상 패스하고 가겠습니다. 이것도 살짝 넘어갈게요. 너무 좋은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 강의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선생님들과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 3학년하고 1학년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독서활동 미반영이고요. 그 다음에 자율동아리 미반영이고요. 봉사활동 미반영이잖아요. 여기서 질문이요. 아마 강의를 들으셨던 워낙 유명한 강의라서 들으셨던 분들 있지만 독서활동과 봉사활동과 자율동아리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거 답변하시는 분은 저한테도 상품 들 수 있는 권한이 있죠. 네, 답변하시는 분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요. 다시. 독서활동 미반영이 됐고요. 1학년이요. 2학년 아니에요. 고등학교 1학년. 독서활동 미반영, 봉사활동 미반영, 자율동아리 미반영이 됐어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요. 유도적으로 개인 실현할 수 있다. 자기주도적 행위, 과장기록. 과장기록? 학교 밖에서 하는. 김은환 선생님. 맞아요. 외부에서 쓰는 거. 맞습니다. 김은환 선생님 아까부터 계속 리액션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외부에서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외부에서 한다는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교사가 관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입 공정화 강화 방안으로 인해서 이제는 교사가 무조건 관찰할 수 있는 것만 써야 되는데 독서 집에서 읽고 와서 읽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봉사 밖에서 해가지고 왔는데 저 해가지고 왔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율동아리도 지네들끼리 활동하고 나면 이거 해주세요라고 써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교사가 관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교사가 관찰할 수 있는 것만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는 그러면 아이들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너네들은 교사한테 관찰 당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이들 강의와 선생님 강의는 약간 다른데 선생님 강의는 아이들을 관찰하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고요. 선생님들 강의는 아이들한테는 너네들은 뭐 나쁜 얘기긴 하지만 관종이 돼야 돼. 선생님들 앞에서 뭐 이런 거 발표하고 싶다 저런 거 발표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적극성을 보여야 돼. 자기주도성을 보여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야지 기록이 가능하니까. 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선생님.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자기소개서 없어졌고요. 교사 추천서도 없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것들이 미반영되기 때문에 교과 세특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요. 아이들이 학생부가 제대로 잘 안 써 있을 경우, 잘 못 써 있을 경우, 관찰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그동안은 자기소개서나 교사 추천서를 가지고선 어느 정도 해명이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과 세특이 정말로 힘들게 됐습니다. 뭐 책임감 때문에 힘들어졌죠. 잘 써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쓰려고 하는 고민들 이야기하고 있고요. 시간 되게 빨리 지나가네요. 자, 빨리 갈게요. 진짜 오늘 중요한 걸 얘기해야 되니까. 어떻게 관리 지도해야 되냐라는 건데요. 자, 선생님들 핵심만 오늘 컨셉이 선생님들이 필요한 것만 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교과 혜택의 핵심 요소가 세 가지인데 교과 역량을 축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그냥 바이블에 써 있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얘기한 거. 그리고 교과 내 확장을 해야 된다. 교과 간에 연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교과 역량을 축적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어떤 얘기를 쓰냐면 착해요, 성실해요 이 얘기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진로 선생님 아닌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학교생활 기록부를 잘 기록하려면 교과 역량에 이런 역량들보다는 진짜 교과에 필요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만든 교과 역량들을 언급해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게 국어과, 수학과, 사회과 이게 교육과정평가원에 있는 거거든요. 교육과정 총론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써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잊은 채 무조건 도구적으로 착해요, 이뻐요 이런 얘기만 쓰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교과 역량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지고요. 예, 행동특성 종합이견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교과 내 확장은 워낙 잘 하시니까 넘어가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교과 간 연계입니다. 진로 선생님들이라면 그리고 지금부터 조금 더 융합된 어떤 교과 세특이나 탐구 주제를 원한다면 하나의 주제, 아이들의 진로를 가지고선 각 교과에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일단 그 고민하고 또 하나는 아이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거의 대부분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 기록부를 이렇게 적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주제로 발표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적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요거 했어요. 백과점식 나열로 쭉 나열했던 게 예전에 저희 방법인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더라고요. 어떻게? 너무 머리 아프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동기는 이렇고 과정과 결과는 이렇고 성장은 이렇고 후속 활동은 이렇다라고 쓰는 추세? 이러면 어떨까라고 저는 제안을 해봐요. 이걸 제안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갑자기 교과 세특 이야기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라고 할 때 아까 선생님들 관찰하기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믿는 게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아이들한테 교과 세특과 관련된 발표를 시킬 때 나는 이런 발표를 듣고 싶어. 동기, 과정 결과 그리고 여기서 끝내지 마. 나는 네가 이 과정 결과를 통해서 무엇을 성장했는지 보고 싶어. 역량적인 측면이나 그런 내용.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네가 얘기했던 역량이 이 과정과 결과에 드러나면 나는 써줄 거야. 그리고 후속 활동도 써줬으면 좋겠어. 발표했으면 좋겠어. 이 후속 활동은 뭐냐면 네가 이 결과를 한번 프로젝트나 탐구를 하고 난 다음에 너가 어떤 실천을 했는지 또는 어떤 호기심을 해결했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궁금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요번에 끝난 프로젝트가 탐구 활동이 다음에는 무엇을 연구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발표할 때 이렇게 시키고요. 이거를 선생님들 연수시킬 때도 선생님들 이렇게 기록해 주세요라고 저는 이야기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써보자, 이렇게 발표해 보자라고 저는 이야기하는데 이게 좋은 점이에요, 선생님. 뭐가 좋냐면 좀 편법이긴 한데요. 아까 긍정적 선생님의 용기를 받아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라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그렇죠? 아이들 입학사정관도 교사가 쓰는 거 100% 믿는데 아이들이 쓴 거 100% 믿는다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고 성장 과정을 발표할 때 위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확인 차원차. 질문했을 때 자기가 이따 질문을 되게 많이 얘기할 텐데요.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잘할 수 있으면 못해도 괜찮지만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역량이 되는구나 라고 저만의 좀 노하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로 확인 차원에 쓰면은 내가 얘를 관찰해야 돼서 계속 지켜보고 그런 스트레스는 조금 덜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탐구 주제를 정할까는 이제부터 얘기할 건데 이렇게 발표를 시켜야지 선생님들이 조금은 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세특 기록을 여기서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수원외고의 이남 선생이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카톡방에다 공유를 할게요. 근데 이 내용은 아마 사용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것까지 한번 같이 공유를 해볼 텐데 저는 여기다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끝나고 나서 바로바로 기록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저는 발표할 때 바로 기록해요. 어떻게? 아까 그 4단계로 발표하라고 딱 시키니까 쓰기도 편한 거죠. 그래서 발표하고 5분 내에 정리하고 발표하고 5분 내에 정리하고 그래서 집에 가서 기록 안 하게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인데요. 이 자료 공유하겠습니다. 다 아는 것 같아요. 실시간 기록. 근데 한 5분 정도의 텀은 있어요. 잠깐만 얘들아, 다음 발표 준비하고 있어. 나 이거 좀 정리할게. 라고 하고 아주 가끔씩은 나 이렇게 적었어. 마음에 들어? 라고 살짝 보여주기도 해요. 아주 가끔씩은. 자, 이것도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제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가 30분까지죠. 25분에 끝내는 걸로 이렇게 하고 주제 정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박수를 치시는 이유를 지금이 알았습니다. 이게 예전에 워낙 유명한 자료라서 다 가지고 계신 줄 알았더니 아니었군요. 공유하고 그러면 제 기분인데 사용 방법까지 업로드 찾아볼게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용 방법까지 이남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톡방에다 공유하면 되죠? 네. 자, 조금 이제 한 타임 쉬어가는 상황에서 물 한 잔만 마시고 하겠습니다. 이게 T 강의라고 해서요. 네, 설정인데 저한테 지금 필요해서. 제가 예전에 입학사정관 당시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프로젝트를 10년 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환경을 가르치면서 10년 전부터 하다 보니까 아이들 어디 가서 뭐 대회 데리고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사립인데요. 학교에서 담임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담임 정말 지금도 하고 싶거든요. 아직까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좀 해야 된다는 게 하고 싶은데 아직도 안 주세요. 그런데 예전에 3년 동안 담임을 안 주셨는데 하도 담임 달라고 하니까 한 번 딱 주시더라고요. 그 담임이 어디였냐면 저희 학교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오면 좋은데 1988 찍었던 데입니다. 응답하라 1988. 네. 88년도의 교실과 지금의 교실이 하나도 이질감이 없어요. 그런 학교에서 네, 이런 성과가 나왔으니 선생님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진짜 1988 촬영하는데 소품팀이 소품 가져온 건 뭐냐면요. 그 라디오 하나. 그거 하나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다 저희 학교에서 공수한 거고 제가 그때 그 옆 교실 썼어요. 네. 그래서 이질감이 없다 하는 거고요. 덕굿인가요? 자,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담임을 하는데 여기가 본관이고요. 여기가 2학년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여기가 1층이긴 한데요. 건물 구조가 특이해서 여기에 애들 통로가 있어요. 여기도 통로가 있는데 여기도 통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야기할 땐 1층이 어디냐면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는 지하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가 1층, 2층, 3층, 4층인데 애들 이야기는 여기가 1층이고 여기가 지하인 거예요. 근데 제가 맡은 담임이 2학년 13반입니다. 오래간만에 담임 맡았으니까 제가 맨날 하는 레퍼토리가 있거든요. 첫날 아이들한테 다 편지를 써요. 물론 매크로로요. 이름만 바꿔서 부모님한테 갖다 줘라. 이게 제 레퍼토리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주고 우리 한번 잘해보자 라고 하는데 그런 인사도 하기 전에 아이들 표정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말을 해도 얘기를 안 듣고 반지하인데 정말 학교가 1988을 찍었던 데랑 별 차이가 없어서
정말 여름에는 습기가 어마무시하게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표정이 안 좋아서 너희들 왜 그래? 그런데 말을 안 했는데 어느 날 그 이유를 알았는데 그 며칠 뒤에 알았는데 그냥 이 반이 싫었던 게 아니라 1학년 때 같이 있었던 친구들하고 다 찢어진 거예요. 다른 반은 옆에서 같이 붙어 있는데 이 반만 친구들을 만나려면 이렇게 뛰어가야 되니까 힘들어진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첫 번째 목적이 학급을 경영할 때 그러면 우리 반의 자존감을 좀 높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학급 운영의 철학을 좀 바꿨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저희가 어떤 행사를 띄고 요 화분을 좀 받았고요. 이 화분을 가지고선 뭘 키울까 고민하다가 이천 쪽을 막 운전하고 지나는데 카네이션 모종 팝니다라고 하는 걸 보고 바로 그냥 그때 그 비닐하우스에 가서 모종을 40개를 사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키웠습니다. 아이들이 엄살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선생님 저거 한 달 동안 키우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도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 이거 한 달 동안 키우는데 너 힘들었으면 니네들이 17년 동안 키운 부모들은 어떻게 하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제게 스스로가 감동을 받았죠. 나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구나 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는 35명이었습니다 35명이었고 혹시나 5개가 잘못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딱 떨어지게 0 떨어지게 했는데 재밌었던 거는 그 다음에 카네이션을 사러 가는데 더 이상 안 팔더라고요. 그 집에서. 왜냐하면 한 달만 지나면 1,500원이 아니라 5,000원에 팔 수 있는데 왜 너한테 1,500원 주고 파냐 이렇게 하면서 안 파는데 그때는 운 좋게 아무튼 샀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게 프로젝트가 아니고요. 잘 키웠어요. 그리고 원래는 5월 15일 날 제가 받으려고 했는데 양심상 나 줘 이렇게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5월 초까지는. 그래서 그러면 부모님한테 주자라고 해서 부모님한테 드리고 부모님한테도 진짜 좀 인정받는 그런 담임이 됐었는데 문제는 갑자기 이게 없어지고 난 다음에 원래 계획은 뭐였냐면요. 저 뒤에다가 그냥 그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상추를 키우고 이 상추를 키우고 난 다음에 그걸로 나중에 삼겹살 파티를 좀 해먹자라고 하는데 갑자기 저희 교장 선생님이 사물함 뒤에 아무것도 놓지 마 라고 갑자기 엄포를 내리신과 동시에 식물을 키울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삼겹살을 구워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럼 그 방법을 고민해 보자 라고 하다가 방법 고민을 하다가 유일하게 본 게 해외 사이트에서 이 사진을 봤고요. 이 사진을 우리 학급에 한번 구현해 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아침 조회 시간에 종례 시간에 죽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답이 없는 거예요. 철사로 해서 했는데 PT병으로 넣는데 자꾸 떨어지고 무거우니까 주저앉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일요일 날이에요. 일요일 날 집에서 가족들하고 밥을 먹는데 갑자기 다짜고짜 어떤 아이가 반에 관심도 없던 조용한 애가 저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선생님 드디어 유레카요 발견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뭔데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간판을 하셔서 와이어를 되게 잘 다루시는데 이 와이어를 가지고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전 포기했었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달, 워낙 출장이 많으시니까 그동안 대화를 못 하다가 한 달 후에 밥상머리에서 아버지한테 이 고민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학급에는 이거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죠. 전 그게 되게 감동받았어요. 나는 잊고 있었는데 애는 잊고 있지 않았구나. 네. 그쵸. 대화의 주제로. 그래서 너무 감동받아서 그 아버님이 제안해 주신 방법으로 죽으라고 만들어서요.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녹색 커튼이라고 해서 진짜 만들었습니다. 딱 만들고 제가 요 위에 있는 거는 여고다 보니까 위에 있는 건 제가 했거든요. 다른 건 애들이 하고 그 뒤에 보고 막 낀 다음에 뒤를 딱 돌아보니까 애들이 없어요. 이 담임은 죽으라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애들 어디 갔지? 라고 했더니 이 아이들이 어디 갔냐면요. 갑자기 다 한 명씩 다 친구를 데려오던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저희 반에 이런 것도 있어요. 그쵸? 자랑을 한 거죠. 자존감을 만들려고 했던 목적이 어느 정도는 달성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다음에 아이들의 변화였거든요.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건데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가 궁금한 거를 해결할 수 있네? 조금만 관심 갖고 자존감 어떻게 하셨죠? 자존감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존감이 뿜뿜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애들이 어떤 세특 주제, 교과 주제, 그때 환경 프로젝트를 했는데 환경 프로젝트 주제를 정하라고 했더니 되게 잘 정해가지고 와서 이때 저희 학급이 뭐 지금 비교가 안 되지만 아마 1년 동안 저희 학교에서 보낼 좋은 대학교의 양을 한 학급에서 다 보냈던 것 같아요. 포항공대 하나, 서울대 하나, 서울 연세대 둘, 건대 둘, 시립대 둘, 한 반에서 35명에서.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 다음에 다 변화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어떤 변화된 모습이냐면 선생님 저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공부는 좀 덜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탐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레벨업되고 디벨롭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제일 주제는 처음에 호기심을 어떻게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만들어진 호기심을 얼마만큼 자존감을 높게 만드느냐도 중요하다는 거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요. 선생님 말씀대로. 근데 그 할 수 있다는 기준은 다르거든요. 제가 선정한 기준하고 아이들이 선정한 기준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보면서 이 기준에 맞추지 못하면 못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계속 아이들이 주눅들고 학습된 무력감이 발생돼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버리는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방법적인 측면에서 칭찬에 대한 이야기도 장을 펼쳐줘야 되고요. 맞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 이제부터 할게요. 좋은 세특 주제는 좋은 탐구 주제부터 나온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 좋은 탐구 주제는 어떻게 나오냐? 바로 호기심을 통해서 나온다. 덕후가 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 드렸고요. 지금 빨리 가겠습니다. 이론적인 건데요. 이론적인 건데 호기심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진로 희망과 연계된 거. 그리고 이게 정말 어려운 게 세특 탐구 주제 정할 때 아이들은 뭐 하라고 하면요. 저희 학교 애들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어려운 주제를 정하려고 해요. 노벨상 받으려고 하던가 아니면 백신을 만들려고 하죠. 그러지 않나요? 저희 학교만 그런가요? 너무 레벨이 높은 걸 하다 보니까 하다가 지쳐버리는 일이 발생돼요. 그래서 일단은 어려운 주제 하지 말고 그냥 쉬운 주제 하자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 작고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방법 세 번째 거 이야기할게요. 좀 이따가. 그래서 지금은요. 예전하고 다르게 그냥 아이들한테 첫 번째로 하라는 거는 그냥 우리 시사 프로그램에도 보자. 우리 컨설팅 가끔 나가면요. 컨설팅 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 재성적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 다음 물어보는 것 중에서 좀 상위 랭크의 질문 중에 하나가 책 뭐 읽어야 돼요?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는 선생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책을 몇 권 읽어야 돼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은 너희들의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읽어야 돼. 호기심이 있으면 많이 읽어야지. 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책이 아이들한테 조금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이런 거 한번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런 거 보다가 좀 궁금한 거 있으면 메모 좀 해놔. 이게 첫 번째 부분이고 이거를 보다 보면은 뭐 AI에 대한 궁금증 아니면은 뭐 의료 사업에 대한 궁금증, 역사에 대한 궁금증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일단은 내가 궁금한 게 있는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자. 한번 시간 될 때 봐봐. 되게 재밌어. 요즘에 그리고 지금 몇 개, 5개뿐이 안 가지고 왔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사 프로그램이 재밌는 게 많잖아요. 요즘에 꼬꼬무도 저 자주 보거든요. 꼬꼬무도 재밌고 아무튼 요즘에 진짜 막 과학과 관련된 시사 프로그램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궁금하면 메모하고. 그쵸? 자, 그래서 주제 선정의 주의 방법은 요 4가지를, 이 7가지를 저는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꼭 써놓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주제 정할 때, 너네들 일단 동기가 있니? 자, 그리고 너가 흥미로워하는 부분이야? 너 이거 고등학교 수준에서도 할 수 있는 거야? 아이들이 고등학교 수준보다 높던가? 반대로 고등학교 수준보다 낮던가 이렇게 정하는데 고등학교 수준에 맞게 이렇게 정하라고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 좀 독창적이었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제한된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어? 자료 수집은 용이해? 해결 가능성은 있어? 이게 일단 애들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스킬 안 나갔어요. 고급 스킬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요 7가지를 한번 고민해 봐봐 라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갑자기 자,
오늘 기분인데요. 이 영상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요, 원래는 뭐냐면,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 안 볼게요. 살짝만 볼게요. 살짝만 보면은, 네, 잠깐만 들어주시겠어요? 그냥 영어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아이들한테 설명하기에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서 어렵지 않아요, 영어도. 영어가 어렵지 않은 게 아니라, 그림이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같이 공유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영상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거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제 첫 번째 스킬. 저는 이게 환경 프로젝트를 할 때도 이 방법을 썼고요. 진로 시간에 기업가 정신 체인지 메이커 할 때도 이 방법을 썼습니다. 두 가지 방법인데요. 첫 번째, 그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요. 한 사람이 커피를 주문해서 커피를 받는 것까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자, 커피를 사고 먹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 어떤 탐구 주제가 있어? 이게 고민이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근데 이 일을 전체적으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이 방법을 거기서는 저니맵이라고 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설명을 지금 제가 드릴게요. 첫 번째, 내가 커피를 먹기 위해서 가게를 골라야 돼요. 1번, 2번, 3번 중에서 스벅 갈지 다른 데 갈지 어디 갈지 정해야 되죠. 결정장애 있는 사람들 이거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가게를 가기 위해서 도로를 건너야 되고요. 그 안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데 문을 열고 들어갈 때도 계단이나 이런 거 있으면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 과정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줄을 서야 돼요. 줄을 서서 메뉴를 골라야 되고요. 자기 턴이 됐을 때 요즘에 저 주문하는 거 힘들지 않나요, 선생님들? 요즘 자꾸 뭘 찍으래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이걸 하기 전에 앞에 있는 사람 걸 유심히 관찰해서 저대로 똑같이 해야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근데 너 턴할 때, 너의 차례 때 뭐 선택할지 막 물어보는데요. 이거 추가하시겠어요? 저거 추가하시겠어요? 특히 뭐 상호명을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서브웨이에서 샌드위치 시켜 먹을 때 죽을 것 같아요. 빵부터 이걸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근데 그거를 공부하고 가잖아요. 힘들죠? 자, 어떻게 지불할지, 어떻게 먹을지예요. 이 과정들을 전체에 나열하다 보면 힘든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거? 줄을 서기 싫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럴 경우에는 예전에 그냥 서점 같은 데 가서 책을 사는데 줄 서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인터넷으로 바로 드림 서비스 신청하죠. 그리고 가자마자 누구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책을 건네줍니다. 요즘 배달 서비스도 이런 거 많이 활용하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네, 이런 불편한 점들을 나열하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거죠. 자, 캐시로 지급할지 뭘로 지급할지 이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은 좀 수월해졌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서 이런 고민도 나열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네, 이거 개선해야지 라고 하는 부분들도 보여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팁이에요. 만약에 진로 시간으로 간다면 너네들 진로가 만들어지는 하는 일을 전체적으로 한번 그려봐. 또는 진로의 과정에서 법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그려봐. 아니면 너희들이 어떤 물건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이야기할 때 환경이 오염이 시작되고 해결되는 전 과정을 한번 그려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너희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봐. 전 그렇게 시켜요. 자, 첫 번째 예시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 아이들이 전이 맵을 활용해서 학교 생활을 그려봤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어났어요. 아침밥 먹었어요. 차 타고 왔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언덕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언덕을 갔다가 다시 내려와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입니다. 1교시 시작해서 자요. 화장실 가요. 세면대에서 좀 씻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체육 시간을 갖고 식당에 가요. 그 다음에 밥을 먹어요. 밥 먹고 난 다음에 자요. 청소하다가 자요. 야자할 때 자요. 그 다음에 집에 가요. 이 얘기예요. 공감되시죠? 이거를 그렸어요. 그쵸? 잠잠잠. 그러고 난 다음에 애들한테 자, 그럼 학교 생활하면서 불편한 것들을 한번 해결해 볼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는 게 이거더라고요. 언덕 좀 없어주세요.
근데 우리 언덕을 없애는 건 우리가 실현 불가능한 거지. 아까 그 7가지 중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찾아보자. 그랬더니 아이들이 했던 건 뭐냐? 제일 눈에 보이는 게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잠이에요. 이 아이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면요. 선생님 그러면요. 우리도 낮잠 시간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제안했어요. 아이들이니까 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이거 교감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 않냐? 그랬더니 저희가 그러면 설득 한번 해볼게요. 저희 교감 선생님이 학업 성취도, 성적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니 낮잠과 학업 성취도에 관련된 논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찾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낮잠이 학업 성취도에 도움이 된다는 걸 가지고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고 그 보고서를 가지고서 교장실에 들어가서 저희 낮잠 시간만 10분만 주세요라고 당당하게 계획안을 제출했던 아이들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근데 결과는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 그 다음 연도에 경기도가 9시 등교로 바뀌면서 8시 10분에 1교시가 했으면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그게 가능했는데 9시로 등교하다 보니까 너무 타이트하더라고요. 시간 관계가. 그래서 아쉽지만 문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잠을 가지고선 학업 성취도와 같이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잃었다면 괜찮지 않나요? 이 주제도. 네, 그래서 전이맵에 대한 이야기 드렸고요. 자, 포토저널리즘이라고 하는 또 다른 방법인데 이거는 아이들 보고 사진을 찍겠습니다. 이 6가지가 아니라 이 다음도 6가지 또 있어요. 이거는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캡처 잠깐 하실까요? 사진을 찍으시던가. 사진 찍을 때까지 조금 기다릴게요. 지금 10분 정도 남았는데 또 욕심이 생기네요. 원래 수업할 때 욕심 생기지 않고 끝날 때 오늘 아까 첫 번째 하는 데까지 하고 2탄 가죠? 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까지는 애매모호해서 좀 빨리 가겠습니다. 두 번째, 또 6개가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바뀌어도 돼요. 선생님이 학과나 진로에 따라 조금 바꿔서 찍어오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걸 찍어오게 했고요. 모든 활동으로 너희들 찍어온 거 가지고선 똑같아요. 불편한 거 얘기해봐. 개선하고 싶은 거 얘기해봐.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사진을 가져오더라고요. 선생님, 여름에 너무 더워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해서 에어컨 낮추면 되잖아. 아이들이 얘기하는 우리 못 낮춰. 적정 온도라고 있잖아. 라고 했더니 그러면 어떻게 바꿀까요? 라고 해서 아이들이 한 게 이것도 되게 황당했는데 선생님 그러면요. 선풍기의 위치를 한번 바꿔보죠. 라고 해서 에어컨에서 10cm 떨어뜨리고 20cm 떨어뜨리고 30cm 떨어뜨려서 온도를 측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적의 온도를 이 교실에서 찾은 거죠. 즉 이 사진 하나를 가져서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되게 이상한 건데 되게 재미난 주제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화장품인데 화장품을 가지고선 이렇게 자기한테 맞는 화장품의 피부에 맞는 거를 로고 함수를 써가서 건성, 습성 이런 것들을 따져가서 만든 친구들도 있고요. 이걸 통해서. 그래서 한번 사진 찍고 아이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사진 찍은 거 가지고서 한번 얘기해보자라고 하는 게 포토 저널리즘이라는 거고요. 저는 이것도 하나 사진 찍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 레벨업을 시켜서 아니라고 한다면 6가지를 조사하게 합니다. 첫 번째, 전년도 2학년이면요. 전년도 학생부 분석해보자. 그리고 너가 드러났던 탐구 주제가 무엇이 있고 거기서 심화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적어봐. 이것도 캡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호기심 개선 얘기 드렸고요. 세 번째, 이슈가 되는 거 한번 적어보자. 요즘에 이거 얘기하면 무조건 코로나죠. 좋아요. 아이들 기본적으로 쓰라고 해요. 그 다음에 혹시나 조금 더 아이들이 조금 잘 따라온다라고 하면은 DBPR나 국회도서관 리스포유에서 한번 연구 논문이나 페이퍼를 한번 찾아보자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나의 진로나 적성 분야에 관련돼서 주제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1학년인 경우에는 2학년 때 어떤 과목 배울 거니까 그 과목과 한번 드러난 주제를 생각해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고등학생용이에요. 아까는 중고등학교 같이 쓸 수 있고요. 요거는 고등학생용에서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조금 더 좋은 주제, 심도 있는 주제를 정할 수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책에 대한 이야기 드리면요.
결론은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주제를 정하는 것도 있지만 못 따라오는 친구 있어요. 주제 정하는 걸 애들이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선생님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주제 정하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데 주제를 정하라고 하면 반 정도를 주제 정하다가 끝내요. 탐구활동 하라고 하면 그런 아이들한테는 그래도 무엇인가를 하게 하는 게 제가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녹색 커튼을 만들어 보니까 녹색 커튼을 통해서 한번 무엇이라도 했던 친구가 그 자존감으로 또 다른 호기심을 만들어지고 그 호기심으로 또 다른 주제를 이후의 주제를 정한다면 그래도 주제를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쓴 이유가 그래 주제 정할 때 반 이상은 못 정하니 그러면 너희들이 최소한은 이 주제를 가지고 시작은 해보자. 시작은 하고 이 주제가 1, 2, 3학년 때까지 같이 갈 수도 있는데 너네들이 호기심이 없다면 지금 당장 없다면 이걸로 시작하고 자존감 뿜뿜해서 너네들이 아까 후속 활동으로 뭐 하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스스로 고민해봐 라고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이 책을 쓴 목적이기도 하고 제가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상 쭉쭉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게 계열로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계열만 봐라. 인문 계열이면 인문 계열, 자연 계열이면 자연 계열로 보라고 하는데 조금 더 보라고 하면 인문 계열인데 사회 계열도 좀 비슷하잖아. 사회 계열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니네들 과목별로 이게 성취 기준별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성취 기준에 맞는 과목만 보지 말고 과학사, 생활과학, 고전윤리, 여행지리 같은 경우는 재밌지 않니? 여기서 되게 많은 주제들 나와. 너네가 배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니네 주제하고 좀 연관을 시켜. 그리고 호기심하고 최근 이슈까지 한번 매칭을 시켜봐 라고 하고 2개 이상을 한번 묶어봤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자주 보는 사이트고요. 자, 지도 방법이 있어서 지도 뭐 5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놈의 욕심. 자, 제가 계속 얘기했죠. 호기심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경험을 통한 자존감을 뿜뿜하게 만들어주는 게 선생님의 1차 목표다. 자, 지도 방법입니다. 수의학과 간 친구인데, 자, 왜라고 하는 호기심이 생겼을 때 탐구 활동은 잘 진행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선생님들의 역할입니다. 여기까지는 학생의 역할인데 이 부분 잘 보세요. 제가 화면에 잠깐 사라질게요. 이 부분 잘 보시면 주제 선정할 때 선생님들이 어떻게 초점을 둬야 되냐면 호기심, 재미 기반으로 아이들한테 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말 주제를 못 정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거야. 계속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하는 것보다 아이들 자존감을 높이는 거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자 라는 거에 한 번 정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2번째로 아이들이 활동에서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요. 저 빠지고 얘기해도 괜찮죠? 2번째로 힘드는 게 모둠 활동이에요. 혼자 하는 건 괜찮은데 모둠 활동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이들이 이 시간 안에 하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꼭 이 시간에는 딴짓하고 있다가 집에 가서 한대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돼요? 모이는 시간이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모이는 것 때문에 갈등이 발생돼요. 그러다 보니까 못해요. 모둠 활동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무조건 이 시간에 끝내게 하셔야 됩니다. 진로 시간에 저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진로 시간에 할 때는 뭐냐면 6개 모둠 있을 때 6개 모둠을 딱 시작하자마자 오늘 뭐 할 거야? 너희들 역할 분담 했니? 역할 분담한 거 어떻게 됐어? 전에 역할 분담한 거 했니? 근데 오늘 역할 분담은 뭐야? 딱 얘기하고 그 다음에 딴 데 가요. 그렇게 돌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시간 내에 요즘 인터넷도 다 되잖아요. 이 시간 내에 해. 그리고 너희들은 역할 분담 뭐 했는지만 나한테 알려줘. 그리고 다음 시간에 역할 분담 내에 했는 것만 한 것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 객관적인 자료를 아이들한테 주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3번째는 선생님들한테 꼭 부탁드립니다. 기다리세요. 역할만 확인해 주세요.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뭘 하는 것보다 한번 했다는 걸 더 중요하다고 생각 든다면 기다리셔야 되는데 꼭 발표회를 하는데 발표회 즈음 되면 학생들은 그냥 한가해요. 핸드폰 보고 대자로 누워 있습니다. 바쁜 건 누구예요? 선생님들이 바빠요. 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걸 한 의미가 없지 않나요?
어떤 목적으로 어떠한 레벨까지의 결과를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학생이 해보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기다립니다. 그리고 자꾸 이 역할 분담하고 발표할 때요. 왜라는 질문 되게 많이 해요. 이따가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를 얘기할게요. 그리고 학생 주도를 하게 만들어주고 그걸 기록하는 게 실행 단계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적어도 발표를 하루 이틀 남기고 난 다음에는 그냥 무조건 칭찬해요. 잘했다. 정말 잘했다. 야, 그래도 너랑 나랑 대화가 된다는 것 자체만이라도 이 정도면 잘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왜? 어차피 못했다고 해도 무슨 대회 나갈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잘했다라고 칭찬하면 자존감에도 좀 뿜뿜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잘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마지막이고요. 꼭 후속 활동에 대한 고민하라고 해요. 왜냐면 다음번 탐구 활동에 대한 이야기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후속 활동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교사는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요. 저는 오타네요. 답을 알고 있어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데 제가 정말 아이들이 힘들어하면 뭐 하냐면요. 좋은 자료를 하나 주고 좋지 않은 자료를 줘요. 이거 둘 중에 너네들이 좋다는 걸 선택해 라고 하면 아이들도 눈이 있는지라 좋은 자료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한 거예요. 이 프로젝트 끝내면 제가 애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건 뭐냐면 선생님이 뭐예요? 선생님 지도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난 그 얘기가 더 좋아요, 저는. 왜? 지네들이 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게 제 목적이니까. 그래서 좋은 자료 주고 좋지 않은 자료 주고 아이들이 선택하게 만든다. 굳이 개입을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기다리세요. 자, 아이들한테 질문한 내용입니다. 아이들이 요번에 올해예요. 음악 치료는 청소년들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준대요. 이런 얘기할 때, 그래. 그런데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메커니즘은 뭐야? 한마디만 던져요. 그리고 다음, 이렇게 하죠.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게 뭐지? 여기까지는 초딩틱한 거잖아요. 그러면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건 뭐지? 그 다음부터 자료를 찾아요. 자, 생명 수업에 관심이 있어서 생명과학 연구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발표를 하면은 생명과학 연구 어떤 연구? 네. 딱 한마디만 던지고 자, 다음 친구 발표하자 라고 얘기하고요. 자, 학생에게 사회적 현상을 보다 쉽게 알려주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어떤 사회 현상, 어떻게 알려줘야 되는데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제 역할이에요. 제가 자주 보는 사이트고요. 자, 자존감을 높여라 설명드렸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자존감을 높여라. 시간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자존감을 높여라. 기다려야겠죠. 칭찬해야겠죠. 두 번째, 아마 이동준 선생님께서 꿈도 동사로 생각해라 라고 강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탐구활동도 동사로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뭐냐면 길모퉁이에서 한 강아지가 춥고 떨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먹을 거 줘야 되고 날로 줘야 되고 착한 마음을 지닌 주인이 있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 날로 없으면 강아지 못 구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바꿔서 동사로 생각하면 배불리 먹여야 되고 체온을 올려야 되고 추위를 차단해야 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되고 라고 하는데 체온을 올리는 방법은 난로가 아니라 뭐도 있어요? 담요도 있고 핫팩도 있고 입김도 있고 드라이도 있어요. 아이들이 난로가 없으면 탐구활동 그만두거든요. 그래서 동사로 한번 생각해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탐구활동할 때 꼭 마지막에 최종 결과물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결과물이 중간에 바뀌더라도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저희 성남 지역에서 2000년대 초에 아이들하고 그 플래시몹을 했던 거예요. 얼서라고 하는 지구촌 전등크기. 이 행사를 할 때 좋았던 게 뭐냐면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8명의 친구가 영상 찍는 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사진을 찍어놓은 걸 영상 만든 게 아니라 영상 찍는 각도부터 다 고민해서 만들었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더니 이게 저희 학교의 대표적인 사례가 돼서 호주에 있는 사람이 이 얼싸어의 세계 사무총장이 저희 학교 와가서 환경부 장관하고 네이버 사장하고 같이 와가서 막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아이들 자존감 뿜뿜했죠. 야, 내가 춤 한 번 췄더니 이렇게 돼? 그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 우리 유튜브에 올릴 거야. 그러니까 유튜브의 각도 같은 거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라 라고 하는 거 최종 결과물 생각하고 만들었더니 조금 더 퀄리티가 높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입니다. 꼭 중요해서 이야기 드려요. 혹시나 까먹었을 것 같아서 선생님들 발표할 때요. 선생님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발표 방법대로 시키세요. 그게 조금 더 편해요. 기록할 때. 그리고 이게 학생들한테도 편한 이유는
그냥 발표하고 끝났던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성장했는지, 그 다음에 후속 호기심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민할 수 있으니까 서로 윈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예요. 제가 욕심을 좀 많이 부려서 원래는 소통을 하면서 선생님들 질문 받아가면서 오늘 진도 못 나가면은 그냥 못 나가는 대로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초반에 선생님들이 궁금하다는 거 올리시니까 너무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면 저도 부족해요. 아까워요. 부족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좀 해주시고요. 질문 3개? 네. 3개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선생님들 좀 바쁘실 것 같아서. 네. 그런가요? 저도 간만에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 얼굴 표정 보고 채팅 보고. 네, 최종 결과물 안 나와도 애들한테 예전에는 정말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는 넌 뭐 했어? 되게 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목표가 너무 컸으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결과물이 안 나와도 이걸 한번 해봤다는 거에 유의를 둬야 되고, 이 다음 어차피 나는 여기서 끝나지만 이 다음에도 이 활동을 다른 교과에서 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기는 죽이지 말아야겠다. 단 칭찬을 하면서 다음번에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은 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칭찬과 책찍인데 칭찬을 조금 더 많이 해줬다라고 보는 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 다음 질문 볼게요. 그 다음 질문에 진로활동 시간에 탐구활동으로 하면 진로 세특의 기록이 가능한가요? 라는 건데요. 진로활동이 2가지죠. 하나는 창체활동하고 또 하나는 교과로의 진로와 직업이잖아요. 교과는 진로와 직업으로 세특 기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창체 시간에서 진행되는 거는 원래는 담임이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적어도 진로 시간에, 창체 시간에 있는 진로 시간에 제가 했던 수업으로 진행이 된다면 저는 제가 이런 거 했어요 라고 적어서 담임 선생님한테 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됐나요? 다음 질문 가도 될까요? 네. 강정현 선생님 너무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얘기 위에 거 얘기하고 갈게요. 그냥 질문 나온 거 다 대답 드릴게요. 진로 1시간에 이런 활동들이 가능한가요? 라고 하는 거하고, 밑에 한 학기 동안 진행하신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 번 수업 중에서 실시하는 어떤가요? 라고 하는 건데, 저는 요즘에 3주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3주 프로젝트를 했었고요. 그래서 주제 선정에 대한 부분들은 진로 수업 하다가 그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주제 선정하다가 조금 이렇게 남는 시간 있으면 그럼 우리 한번 진로 이거 할 건데 한번 주제 선정을 해볼까? 그때부터 워밍업을 하기 시작해서 3주 정도 진행을 했던 게 이 프로젝트고요. 저희가 이 팀에서 지금 그 교과 획득 만들었던 팀에서 아직까지는 그 예시를 가지고 오지 못해서 아쉬운데요. 아마 올해가 끝나면 지금 한 주 정도 했던 프로젝트의 결과물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로 시간에 했던 거. 그러면 답변이 됐나요? 자, 제일 마지막 강정현 선생님 말씀하신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진로 미결정인 상태 2가지인데요. 저의 경우에, 이건 답은 아닌데 저의 경우에는 일단은 너가 가장 호기심이 있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최초에 학기 초에 커리어넷 검사 되게 여러 개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3개를 하고 3개를 나이스에 연동시켜서 제가 계속 보거든요. 그래서 너가 정말 없으면 일단 이거 만든 사람도 그냥 박사학위 그냥 받은 거 아니지 않냐, 굉장히 노력해서 만든 거라면 이거 한번 믿어보자. 그리고 진로는 제 철학, 개똥 철학이에요. 진로는 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아닌 것 같은 것들을 배제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 그래서 너네들이 지금 결정이 안 된 거라도 그래도 지금이라도 생각하는 가장 좋은 거를 이 탐구 활동으로 한번 해봐.
그런데 마음에 들면 너에 맞는 옷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버리면 돼. 진로는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중에서 하나씩 빼나가는 거야. 그렇다면 지금 너가 결정하지 못한 진로에 대해서 커리어 넷이든 아니면 지금 가장 선호하는 1순위 51%라고 할지라도 남들보다 1%가 더 높은 하나를 정해서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쵸. 가지치기 하는 과정. 그렇게 하다 보니 아이들이 아까 이제 입시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입시 얘기할 때 그러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진로가 미결정됐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 안 한다는 거는 가장 맞는 이야기긴 하지만 그래도 사회에서는 대학에서는 무엇인가 노력하는 적들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 지금 필요한 한 가지를 여러 가지 검사나 아니면은 뭐 시사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그런 걸 통해서 한번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책 얘기를 하면 좀 그런데 그래서 고민했던 책이 바로 학과 바이블이었던 것 같아요. 이 학과의 트렌드는 뭐야? 저 학과의 트렌드는 뭐야? 학과에 대해서 아이들이 알고 있는 범위가 되게 작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화여대 뇌인지과학과하고 한양대의 뇌심리과학과하고 이름만 들으면 컴퓨터 기반은 이화여대 뇌인지과학과거든요. 근데 한양대가 뇌심리과학과가 컴퓨터 딥러닝 기반이고 이화여대가 생물학 기반이고 이거에 대해서 애들 잘 모르니까 이거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는 게 또 진로 시간에 해야 될 일인데 그런 것들 계속 알려주다 보면은 아이들이 그래도 무엇인가 하나를 가장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질문이고 제가 이걸 계속 얘기해 드리는 이유가 저도 이게 맞나라는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다른 질문보다 더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대학에 기반을 두는 거 그쵸? 약간 가치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하지만 아이들이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기반 자체를 대학에서 시작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죠. 어디가를 저는 되게 많이 활용하거든요. 어디가에도 올해 바뀐 거 선생님 맞아. 어디가에 올해 바뀐 게 하나 있는데요. 어디가 아이디를요. 선생님이 아이디를 다 알면 아이들이 관심대학, 관심전형, 관심 진로 이거 정해놓아서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아이디만 공유하면 같이 볼 수 있어요. 올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커리어넷 아이디를 나이스에 같이 공유하고 그 다음에 어디가 아이디도 아이들 거 같이 공유해서 같이 아이들이 검색했던 거 같이 보고 성적도 같이 분석해서 같이 상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파생됐네요. 혹시 질문 더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마이크를 사회자님한테 1학기예요. 1학년이에요. 저도 1학년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 만들어서 성적 입력해놨습니다. 성적 입력해놓고 지금 같이 공유하는데 학부모님들한테도 알려주려고요. 학부모님들한테도 자녀의 아이디는 이거니까 혹시나 같이 대학 정하고 같이 학과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것들 같이 보시면 좋아요 라고 해서 안내할 예정이에요. 네, 그럼 사회자님한테 마이크 넘기고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